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고온, 또 가뭄 같은 이상고온들로요, 지구촌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밥상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지난 시간이었죠. 이상기후로 인해 위기를 맞았던 필리핀의 쌀 이야기 만나봤었습니다. 경윤 씨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물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필리핀이라는 국가는요, 예전에는 쌀을 수출할 정도로 이 쌀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쌀을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영상으로 두 번째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을 함께 만나러 가보실게요. 필리핀은 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 국가적인 자구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구시설을 갖추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품종, 미래 식량 자원으로서 인류를 책임질 수 있는 쌀 품종을 개발하려고 서두르고 있죠. So we are now doing breeding on rice that can cope up with different conditions like drought and other stress, like stress from the pest. 그러나 전 지구촌에 불어닥치고 있는 새로운 기후변화에 맞서서 살아남을 쌀 신품종을 개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어느 한 나라 힘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과거 한국의 녹색혁명을 도와주었던 필리핀에게 이제는 한국 연구원들이 도움을 주면서 몇 년째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코피아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은 한국의 우량 품종을 정식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이런 시험과 그다음에 한국 품종의 적응성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적응성 시험을 통해서 우량한 종자를 필리핀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그래서 반응이 좋은 걸 종자를 정식시켜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게 되는데 한반도가 아열대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 입장에서도 필리핀과 연계하는 쌀 품종 연구 개발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특히 아열대 기후에 맞는 자포니카 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필리핀에서의 연구가 최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Actually, there are many breeding programs here aside from drought breeding, tolerance breeding. So we're also developing rice for submergence tolerance. Sometimes global warming, when we talk about global warming, we are talking about change in the normal pattern of climate system. So in the Philippines, we are not just talking about drought. When we talk about climate change, we are talking about too much water, there will be less water, or too much heat or less heat. So we are developing rice varieties for those adverse conditions.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 벼 개발은 필리핀과 한국 연구원들이 함께 손잡고 수년 안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2014년 탄생시킨 아세미 품종은 현지 품종보다 수확량도 많고 생육일수도 짧아서 희망적 출발을 보였다고 합니다. 필리핀 로스바노스에 위치한 국제미장연구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농업연구소입니다. 1960년에 필리핀 정부와 미국의 포드 재단, 록펠러 재단이 협력해 설립한 곳이죠. 쌀과 관련한 가장 많은 유전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곳도 이곳 국제미장연구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24종의 야생벼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벼도 있군요. 예. 벼가 키가 저렇게 큰가요? 예, 이 야생벼 유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예,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스트레스 저항성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저희는 이 우수 유전자원들을 현대 품종에 도입해서 그 극한 척박한 이제 토양에서도 정상적으로 그 쌀 재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인류를 위해 빈곤과 기아를 물리치고 지속 가능한 벼농사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쌀 종자는 물론 야생 품종까지 모아서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종자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거는? 예, 저희가 그 12만 7천 자원을 보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냉동 창고에 보관된 쌀의 유전 정보 자원은
미래 식량 자원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쓰일 정보입니다. 지구촌 인구는 1960년 30억 명에서 올해엔 73억 명으로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시아 지역 기아 비율은 계속해서 줄어들어왔죠. 그 이유는 쌀 농사의 생산성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얼마나 쌀의 품종 개량과 향상에 의존하고 있는지, 왜 쌀 종자의 보존과 개발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밥과 빵, 동양과 서양 문화의 상징이자 구심점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은 밥이 빵에 비해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쌀은 일품 음식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영양적으로 훌륭한 식품입니다. 쌀의 맛이 잘 느껴지십니까? 예. 탄수화물보다 좋은 에너지원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쌀이 밀가루보다 좋은 이유는 GI 지수라고 하죠. 예. 짜장면 먹을 때 엄청나게 큰 칼로리가 갑자기 흡수가 돼가지고 예. 우리 인슐린이 막 화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비만으로 이어져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비벼서 드시면 천천히 식게 되고 또 쌀 자체가 또 천천히 분해가 되기 때문에 건강과 영양 그리고 우리 비만도 잡을 수 있는 좋은 식재료죠. 쌀이 탄수화물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오해를 참 많이 받고 있었네요. 쌀밥에는 인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종류 중 무려 7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쌀밥은 곡물 중에서도 우수한 단백질 함유 식품에 속하죠. 밀과 쌀은 오랫동안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경쟁 관계에 있어 왔죠.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 밀에 비해서 쌀이 영양적으로 더 장점이 많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쌀은 성장 발육 필수 성분인 라이신 함량이 밀보다 2배 이상 높고, 가바 성분 때문에 쌀을 먹는 사람들이 더 높은 두뇌 능력과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쌀밥과 빵 중에서 꼭 선택해야 한다면 쌀밥을 고르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한 선택이죠. 기후변화로 흔들리는 아시아의 논. 점점 늘어나는 육식으로 식탁에서 사라지는 쌀밥. 소중한 것은 사라져봐야 그 가치를 안다고 하죠.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쌀의 위기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쌀의 위기는 인간의 위기요, 자연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필리핀 두 나라가 함께 머리를 맞댄 만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쌀의 우수성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 쌀이라고 하면은 맛도 물론이지만 영양가까지도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또 우리 한국인들은 뭐니 해도 이 밥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쌀을 많이 사랑해주고 관심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